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AI넷에 최근에 올린 미래 예측 2040, 2040년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무엇이 그 사람들의 큰 하나의 근심거리 또는 무엇을 하면은 성공을 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하면은 잘 맞아들일 것인가? 미래를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로히 탈워 패스트 퓨처의 이 사람은 2030년도 예측했고요. 2040도 예측했고요. 이 사람은 영국 미래 예측 기구 패스트 퓨처의 CEO이고요. 저희는 유엔 미래 포럼은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해서 70여 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미래 예측은 한 사람이 하면은 100% 틀립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나노학자면 나노만 크게 보이는 거고, 그죠? 그 사람이면 철도 기사면은 철도만 크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다 왜곡시켜서 틀립니다. 많이 참석하면 좋은데 또 미국 사람들끼리만 예측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100% 틀려요. 전 세계가 그렇게 미국처럼 빨리 돌아가지 않거든요. 아프리카는 굉장히 천천히, 아시아도 천천히 따라오니까 100% 틀려요. 미국 사람들이 예측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저희처럼 70개국에서 각 대표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들어와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로히 탈워 MP,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영국 지부 패스트 퓨처가 2040년을 예측했어요.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책에도 이게 막 들어갔어요. 제가 신간을 냈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2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된 책이고요. 신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10억 명이 사망한다. 이거는 거의 전문가 팬을 우리가 서베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거의 68% 동의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동의한 거예요. 21%는 동의하지 않았고 11%는 2040년까지 기후변화 환경악화로 10억 명이 죽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그죠. 이 중에 27%는 아주 강하게 동의했고 매우 강하게 동의한 사람은 4%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부 간 패널 IPCC 최신 보고서는 위험한 기후변화 증가로 잠재적 영향에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위험은 산불에서 홍수 및 가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악천후로 인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명에 대한 예상 통행료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동의한 거는 AI 로봇의 자동화입니다.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AI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일,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일들을 빨리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거나 사람들은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로봇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앵벌이를 시키자. 로봇 앵벌이 시켜가지고 걔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전부 우리가 뺏어 와야죠. 그것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기본소득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40년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변호사, 의사, 경찰관, 교사, 요리사, 조종사, 기자 등등 기자들 등 이 중에 8%는 아주 강하게 동의를 하지만 3%는 매우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동의했어요. 54%가 동의했어요. 상황은 어떻게 퍼지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업무 및 자동화의 특성 변화로 인해 역할이라든가 직무라든가 심지어 전문 분야의 일부가 매년마다 제거되고 변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미 보아왔어요. 자동화의 속도는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이미 1조 달러면은 1200조 원 정도 이상인데
이러한 투자의 결과는 주로 중장기적인 새로운 시장의 개방과 수익 기회의 발생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인원 감소에 있다 직업에서 기술이 수행되는 역할의 일부 또는 전체 인간을 능가하는 이런 로봇들이 배치가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소멸과 인력 감소,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이나 웰빙이 최대 성장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4%가 여기 동의했어요. 그리고 14%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웰니스 큐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16%는 매우 강하게 동의, 2%만 동의하지 않고 전부 웰니스 큐레이터 일자리가 굉장히 부상한다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웰니스 큐레이터는 지금 가장 크게 부상하는 건강 웰빙 최대 성장하는 이런 분야로서 기존 이 분야의 의료보건 부분과 기업이 인공지능을 자동화하고 인력과 비용을 줄이는 효율성을 모색함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가 기술로 대체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실직한 은행 직원이나 실직한 변호사나 실직한 소매보조원이나 실직한 공무원이나 실직한 생산 노동자는 어디에 가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합성생물학에서 3D 프린터 제조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이 이르기까지 신흥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는 생성된 수익 1파운드 또는 1달러당 훨씬 더 적은 수의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쓰지 않고요. 자동화된 모델로 시장에 이미 출시가 될 때부터 자동화 모델로 시장이 나갑니다. 사람을 안 써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장 경로에 있거나 향후 20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와 직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직업에서 사람들이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일자리가 많이 나오냐면 자율운송이라든가 자율차죠. 빠른 건설, 3D 프린터로 빨리 건설하죠. 주택의 녹색화해서 전부 좀 그린을 많이 깔아요. 그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요. 원자적으로는 정밀 제조 같은 거, 그죠? 이것도 3D하고 비슷한데, 제조를 프린트로 하거나 아니면은 바이오 프린트로 합니다. 암호화 경제, 여기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요. 혼합 현실, 테크노, 스포츠,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혼합 현실이라는 게, 메타버스 하는 이야기죠. 가상 메타버스 비즈니스 같은 분야의 기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 일자리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세계 인구 증가, 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일어나고요. 기대 수명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큰 성장 영역으로 건강, 웰빙, 의료보건 부분이 가장 크게 부상한다. 일자리로서는 여기가 최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증가와 기본소득 도래입니다. 여기에 49%가 동의하고 38%는 약간의 동의를 하는 거죠. 실업은 증가할 것입니다. 2040년까지 노동력 50% 이상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지속적인 개인 개발을 수행해야 되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수행하는 대가로 보장된 이런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할 것이다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49%가 동의하고 38%는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이 중 7%만 아주 강하게 동의하고 4%는 아주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 동의하는 거죠. 실업이 증가하면은 기본소득이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두드려 부수기 때문에 그 파괴하는 그 돈, 새로 짓기 위해서 쓰는 그 예산 대신에 기본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 정부 운용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지 않아도 일자리가 사라지면은 기본소득을 줘야지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는 이전에 산업혁명과 같이 AI 혁명이 일어나면은 AI의 부상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사라진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난번 산업혁명과 달리 AI 혁명이 나타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기업은 훨씬 더 적은 수의 고도로 숙련된 직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구적인 실업자들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많은 국가에서 많은 수의 노동력에게 지급하는 전염병 관련 휴가, 이게 좀 코로나, 코비드 휴가죠. 기본소득 보장의 개념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팬데믹에서 우리가 기본소득 많이 받아봤어요. 이러한 조치는 높은 연구 실업에 직면하여 필수적이 된다. 실업자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실업자를 그죠? 뭔가 약간의 돈을 주면서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원봉사라도 하거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일을 준다는 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면은 의료 비용이 우선 내려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주면은 의료 비용이 확 내려갑니다. 절반 이상 내려갑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암호화 경제, 시가총액 10년 내에 200조 달러가 될 것이다. 200조 달러가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곱하기 1000을 하면은 엄청난 시장이 이 암호화 경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51%가 동의하고요. 31%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약간 그죠. 동의를 하면서 의심하는 겁니다. 2040년까지 주식, 채권이나 대출 또는 형태의 저축 투자가 분산되고 투명하여 토큰화되고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의 일부가 된다에 동의합니다. 이들 중 14%는 매우 강하게 동의합니다. 5%만 매우 강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 굉장히 암호화 경제가 올 것이다. 암호화폐가 그죠? 중요한 하나의 큰 경제의 일부가 된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는가?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첫 번째 암호화폐로 출시된 이후에 암호화폐 경제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어요. 2조면은 2천조죠. 2천조 원. 이는 향후 10년 동안 200조. 자, 지금 2조에서 200조로 100배로 오른다라고, 증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조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최고의 금융자산이었으며, 암호화는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 채택을 보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모든 금융시장이 많은 암호화 경제 자산에서 사용되는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보안 모델을 채택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는 블록체인으로 보안이 철저하죠. 예, 그리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뭐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나 채권이나 주식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종종 1페니 또는 센트 미만의 가치가 있는 분할 토큰으로 이제 분해해가지고 또 판매도 하고요. 건물 판매를 토큰으로 판매해서 한 개의 건물을 그죠? 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지금 건물을 팔고 있는 게 암호화 경제입니다. 이 암호화 자산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직원이 없고 코드에만 응답하는 고도의 자동화 분권형 자율 조직 DAO를 사용하여서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DAO를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분권형 자율 조직입니다. DAO, 그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거든요. 분권형 자율 조직. 이제 국가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공무원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권력자도 필요 없고, AI 로봇이나, 그죠? 블록체인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어요. 국가를 조직할 수 있어요. DAO, 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오 중에서는 가장 큰 게 소피아 다오가 곧 나와요. 소피아 다오. 소피아는 아시겠지만은 로봇입니다. 말하는 로봇,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로봇 중에서 소피아만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로봇이 없어요. 소피아는 40억 뷰에 거의 뭐 수억 팔로워가 있습니다. 소피아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알아요. 텔레비전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피아를
분권형 자율조직의 보스 또는 머슴 또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모셔놓고 지도자로 올려놓고 일을 시키는 거죠. DAO를 만들어. 그래서 지금처럼 검찰이 굉장히 파워풀 해가지고 검찰이 누구를 잡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당 야당 전부 다양하게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 무슨 기술 배워야지 하는지 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또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뭐 아들에게 50억을 줬느니 100억을 줬느니 누구한테 얼마를 떼어 먹었느니 아무튼 이 쓸데없는 이런 정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DAO가 나오면 분권형 자율조직이 나오면 소피아 다오가 나오면 메타버스 속에서 메타버스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듯이 인터넷 안에 전부 포르노 그다음에 가짜뉴스 사기꾼들만 설쳤거든요.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메타버스가 처음에 나오면 똑같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인공지능이 조절, 관리, 그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정제를 해줘야 돼요. 뭐 가짜 뉴스, 뭐 진짜 뉴스 이런 거 정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피아 다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민 데이터 제공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 데이터를 정부에게 많이 제공하면 많이 제공할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전제를 깔았는데 응답자의 절반은 동의하지 않고 절반은 동의하고 뭐 이래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우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반면에 5%만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 15%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강화 분야는 물리적인 증강 현상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는 것도 증강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칩을 넣어가지고, 센서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더 증강시킬 수 있어요. 몸을. 유전자 변형을 사용해서 다양한 개입으로 빠르게 이제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있어요. 방향성, 약물이라든가 전자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 이거죠.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인간 기능 향상이 교육 및 직장에서 개인의 성과와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이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정부가 핵심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러한 확장의 소유를 사용하는 정도이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에서 우리의 개인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논쟁이 커지고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필요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이제 인공자궁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2040년 이렇게 패스트 퓨처에서 예측을 했는데 67%가 동의하지 않는다. 19%는 그죠? 뭐 동의를 하는데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2040년까지 25% 이상의 아기가 인공자궁에서 체외 임신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19%가 동의하고 67%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19%는 매우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5%만이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 자, 앞으로 전 세계 다양한 과학기관이 출산 없이 번식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출산 없이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뭐 번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달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과학자들이 인공자궁 내에서 수백 마리의 쥐가 성공적으로 임신했다고 보고했어요. 물론 그러한 선택이 인간에게 제공되기까지에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2030년이 가능하죠. 분명히 이것은 임신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단순히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큰 하나의 뭐 희망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인공자궁으로라도 낳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근거에서 주제와 선택권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대 수명은 150세고요. 46%가 동의하지 않는다. 41%는 또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기대 수명이
150은 뭐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명 연장의 과학은 인간의 수명을 10년, 20년, 50년 또는 100년 연장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다양한 기술과 함께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은 가능한 것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에 의미 있는 이런 토론을 하고 있고요. 이 수명 연장의 기술은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 비용,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150세까지 살면 140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을 누가 대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 투기 자금으로 지불하고 수입 일부를 대가로 투자기금이 그죠? 투자회사가 가져간다. 49%는 동의하지 않고요. 30%는 동의합니다. 이 중에서 2040년까지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 교육은 투자기금으로 지불되고 각 개인의 전체 평생 수익과 부의 일부를 그 대가로 투자기금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데 30%가 동의를 합니다. 꽤 많이 동의하는 거죠. 이 중에 14%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3%는 매우 강하게 또 동의를 합니다. 교육이 증가하는데 지구의 인구는 늘어나고요. 직장은 더 넓은 노동력에서 기술 불일치 증가가 일어납니다. 직업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실업 증가 위험에 직면하는 이런 글로벌 도전이 생기고 있어요. 일부 추산에 이르면 어린이 성인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보다 최소 10배 이상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더 비용이 높아야 합니다. 자금 조달 옵션 중 하나는 민간 부문 또는 기관 기금이 미래의 수익의 일부에 대한 대가로 개개인의 교육의 비용을 직접 투자해서 그죠 나중에 받아내는 겁니다. 예, 또 자산 소유권이 소멸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자산 소유권이 소멸한다. 임대사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43%는 동의하지 않으며 16%가 동의한다. 저희가 낸 가설은 2040년까지 기업이나 주택이 대부분 기업이 주택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주택이 점점 내리기 때문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택을 사는데 주택으로 이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주택은 누가 사서 누구에게 빌려줘야 되느냐? 기업이 사서 빌려준다, 렌트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 중 8%는 매우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반면에 5%는 매우 강하게 또 동의를 합니다. 개인 자산 소유권이 아니라 이제 집은 기업이 사서 렌탈 비용으로 메인테넌스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집 사서 더 부자 되는 경우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2030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임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경제포럼 창립자이며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예측했어요.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거기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 그 책자로 유명하죠. 임대사회로의 이러한 전환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을 팔아야 하는 직업의 자동화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다. 이제 직장이 없고 직업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팔아서 렌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투자회사인 블랙스톤이 현재 민간 숙박시설의 최대 소유주가 그렇죠. 민간 숙박시설의 최대 소유주가 얘들이 블랙스톤인데 200개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이 국내 주택 소유 시장에 진입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큰 투자회사들이 주택 소유 시장에 진입해서 심지어 전체 마을도 그저 기업의 인수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로이드 뱅크와 소매업체인 존 루이스가 수천 개의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은 다른 기업들이 국내 자산에 대차 대조표를 추가해서 자산으로 주택들을 그저 보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자가 미래의 자신의 삶, 건강, 재정적인 이런 안정,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가 모자라는지,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업자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체 건강, 웰빙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많이 투자한다. 두 번째는 강력한 환경오염, 그죠?
성과와 국가로부터 이제 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막 이주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깨끗한 나라로 이주를 하고 체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큰 문제고, 자급자족을 배워야 하겠죠. 이제 3D 프린터로 지가 프린트를 해야 돼요.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배로 3개월을 물건을 이동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미래 사회 변화 패스트 퓨처가 2040년에 어떤 현상이 올 것인지 다가올 것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2040 예측을 정리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